우와 예쁘다. 그러면 우리 신상부터 바로 언박싱을 해볼까요? 저게 셀린느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저 가방 참 예쁘다. 안녕하세요, 율럽이에요. 여러분, 이번 주 한 주도 잘 보내셨나요? 제가 오늘은 셀린느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 준비를 해왔습니다. 가방 10개를 리뷰해 볼 거고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 올드셀린, 뉴셀린 이 단어 들어보셨나요? 셀린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PB파일로에서 에디 슬리먼으로 바뀐 이후에 생겨난 단어예요. 그만큼 브랜드 로고부터 시작해서 정말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오늘 저랑 같이 올드셀린과 뉴셀린의 가방을 직접 비교해보면서 또 셀린느라는 브랜드는 어떤 브랜드인지까지 같이 얘기 나눠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고! 셀린느라는 브랜드는 1945년 셀린느 비피아나라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요. 처음에는 구두 매장으로 시작했어요. 남편이랑 같이 이렇게 구두를 직접 만드는 매장이었대요. 근데 여러분, 어떤 분들을 위한 구두였을까요? 여성화? 남성화? 아닙니다. 아동화를 전문으로 하는 매장이었어요. 조금 반전이지 않나요? 굉장히 편안하고 고품질의 신발을 만들어야겠다는 철학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동용 신발이 꾸준하게 인기가 많았고 여성화로까지 영역을 확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1959년 잉카 로퍼가 탄생을 하는데요. 이 신발은 굉장히 낮은 로퍼에 앞코에 말 제갈 장식이 딱 달려있는 게 특징이에요. 그 당시에는 구찌도 그렇고 확실히 말을 활용한 디자인이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디자인이 히트를 치면서 한마디로 대박이 난 거예요. 그때 이후로 셀린느라는 브랜드가 술술 풀리게 되는데 1967년에는 레디투웨어 컬렉션을 처음으로 발표하게 되고요. 그로부터 4년 뒤인 1971년에는 파리 에투아르 광장 개선문의 문양에서 영감을 얻어서 시 블라종 로고를 만들게 됩니다. 이 로고를 블라우스에 적용했는데 바로 완판이 돼버려요. 그만큼 인기가 너무나도 많았던 로고인데 이 로고에 대해서는 또 뒤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990년대 초에 빅딜이 성사가 되는데요. LVMH에서 셀린느를 인수하게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매장을 확장하게 돼요. 그래서 셀린느가 이때 우리의 곁에 오게 됩니다. 이때는 마이클 코어스가 셀린느의 디자이너로 처음으로 영입된 때였어요. 그래서 뭐 우아하면서도 또 실용적으로 입기 좋은 옷, 조금 영한 감성을 담아서 셀린느라는 브랜드를 잘 이끌어가고 있었고요. 근데 그 후에 디자이너가 좀 바뀌게 되면서 살짝 주춤하던 셀린에 PB파일로가 딱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셀린느를 떠올렸을 때 혹은 어떤 가방을 봤을 때 이거 셀린느 아니야? 하는 그런 시그니처 디자인을 대부분 만든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PB파일로의 이야기를 하려면 또 너무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기다리셨던 가방 리뷰를 또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얘는 오늘의 깜짝 하울이기 때문에 얘를 먼저 해야 되거든요. 이 시대의 흐름상 첫 번째 가방부터 정말 넉넉한 사이즈의 백인데요. 더스트백부터 확 다른 게 느껴지시나요? 이 더스트백이 PB파일로의 셀린 더스트백이고요. 에디 슬리먼의 더스트백. 입생로랑을 생로랑 파리스로 바꾼 그런 분답게 이 셀린 로고부터 시작해서 이 더스트백 컬러까지 딱 에디 슬리먼화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열어보겠습니다. 짜잔! 러기지 백입니다. 이 가방 정말 워너비 백 아닙니까? 마음속에 한 번쯤 다 품어보신 적 있지 않나요? 저게 셀린느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저 가방 참 예쁘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이 가방은 2010년에 PB파일로가 SS 첫 컬렉션으로 발표한 가방이었어요. 정말 인기가 많아지면서 대기 리스트를 부활시켰던 바로 그 백입니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바뀌면서 이제 컬러는 이렇게 단색으로만 거의 나오고 있는데요. 원래는 정말 화려했어요. 컬러, 소재, 배색 너무너무 다채로웠기 때문에 진짜 취향에 따라서 고를 수 있는 느낌이 다양했던 라인이고요. 은은한 고급스러움의 끝판왕 같아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누군가가 저한테 300~400만 원대의 명품백을 하나만 추천해달라 한다면 저는 진짜 고민 않고 탑3 안에 말해줄 가방이 바로 러기지 백이에요. 이 사이즈는 마이크로 사이즈인데요. 조금 이름이 마이크로랑 조금 안 맞지 않나요? 그래서 구매하실 때 진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얘가 마이크로 사이즈고요. 제가 항상 자주 보여드리던 사이즈는 나노 사이즈예요. 또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제가 미니백을 좋아해서 미니백을 많이 보여드리다 보니까 큰 사이즈 가방도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마이크로백 사이즈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사이즈는 사실 제가 들면 조금 크거든요. 이런 느낌이에요. 괜찮아요? 근데 이제 좀 키가 평균 이상 되시는 분들은 진짜 뭔가 시크
시크하면서도 우아한 느낌으로 들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내부는 정말 널찍하게 이렇게 한 칸으로 되어 있고 포켓들이 이렇게 2개 있고 아래쪽에는 지퍼 포켓도 있습니다. 요거는 수납 안 해봐도 될 것 같아요. 오늘 샴페인병을 가지고 올 걸 그랬나 봐요. 제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딱 바뀔 때 가장 걱정을 했던 게 이거 없어지면 어떡하지? 저랑 같은 고민하신 분들 계시죠? 근데 다행히도 에디의 신상이 계속 나오고 있는 와중에 시그니처로서 계속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아이템입니다. 다음은 이거는 조금 역사 속으로 사라져가는 짠! 트라페즈 라인의 숄더백이에요. 이 가방은 또 별그대에서 전지현님이 들고 나오시면서 굉장히 핫했던 백이고요. 진짜 완판이 됐었대요. 그때 전지현님이 입고 나온 체크 코트도 진짜 유명했거든요. 제가 그때 저거 너무 예쁘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찾아봤는데 너무 비싸더라고요. 근데 제가 별그대 하면은 얼마 안 된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좀 오래됐더라고요. 거의 한 10년? 아닌가? 이 가방은 PB파일로가 이 러기지백을 출시한 이후에 1년 뒤인 2011 FW 컬렉션으로 출시를 하게 되는데요. 이야말로 폭풍우 아닙니까? 막 예쁜 게 나왔는데 다음에 또 예쁜 게 나오고 또 예쁜 게 나오고 막 이랬던 시기에 만들어진 백이었어요. 전체적으로는 역시나 깔끔합니다. 진짜 미니멀리즘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디자이너답게 이 로고가 보일랑 말랑 금속 아래에 살짝 음각으로 새겨져 있기 때문에 솔직히 좀 잘 안 보여요, 이렇게. 진짜 혁신적이었던 그런 깔끔한 백입니다. 이 가방은 근데 지금 아울렛에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메인에서는 물러났고 아울렛에서 현재 오비로서 네, 명맥을 조금 이어가고 있는 그런 백이에요. 앞쪽 메탈 부분을 이렇게 열어주시면 버클이 나옵니다. 이 버클이 밖으로 보이지 않게 이렇게 깔끔하게 딱 문을 닫아준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더 여기 지퍼 잠금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대부분 스트랩이 있으면 크로스로 매는 그 정도 길이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스트랩은 딱 숄더로 걸쳐 맬 수 있는 길이입니다. 이게 또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다음 가방은 제 영상을 예전부터 보시던 분이라면 진짜 꼭 보셨을 무려 율러표 월드컵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던 백인데요. 짜잔! 이 가방도 요즘 최전선에서는 살짝 물러나 있는 오비 친구예요. 제가 진짜 좋아하던 백인데 요거 트로터파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가격도 괜찮고 그리고 수납이 미니백치고 생각보다 괜찮아가지고 진짜 손이 많이 가는 백이거든요. 그리고 깔끔한데 이 포인트 요거 진짜 비슷한 스타일 제품도 정말 많이 나왔어요. 워낙 인기가 많았던 아이템이어가지고 그렇지만 이렇게 딱 셀린의 느낌은 아무도 따라하지 못했다는 전설에 전설까지? 너무 편파예요? 확실히 셀린느가 떠오르던 시기를 생각해보면 구찌나 루이비통에서 굉장히 로고 플레이가 핫하다가 살짝 질 때쯤 좀 다른 깔끔한 거 없나? 이런 욕망이 생길 때쯤이었어요. 깔끔함의 갈증을 느낀 사람들에게 한 줄기 빛으로 다가온 이런 디자인들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또 저한테 질문을 주신 분들도 많았거든요. 트로터백 지금 사고 싶은데 사도 되나요? 이거 아울렛 가봤는데 있던데 사도 되나요? 이런 분들이 많았는데 저는 사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로고 플레이가 또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는데 시기가 지나다 보면 또 이런 심플함의 갈증을 느끼는 시기가 올 거예요. 그때 다시 부활하지 않을까 하는 부활 1순위 희망백. 그리고 이렇게 심플하고 클래식한 디자인은 유행이 아닐 때 매도 전혀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진짜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고요. 게다가 요즘 아울렛에 나왔으니까 가격적으로도 메리트 좋게 구매를 할 수 있어서 저는 진짜 추천하고 싶은 백입니다. 나중에 이게 딱 재출시가 되면 나 이거 올드 있어 하면서 이렇게 딱 꺼내는 거죠. 이번에는 올드셀린의 마지막 쯤을 장식한 가방 2개를 같이 보여드릴게요. 피날레 백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전선에서 잘 활동 중인 백입니다. 상글백이에요. 한 사이즈 큰 미디움 사이즈에는 앞에 포켓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수납력 좋게 활용을 할 수 있고요. 저처럼 체구 작으신 분들께는 미니 사이즈를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저랑 키가 진짜 비슷한 친구가 있었는데 상글 미디움을 사러 갔다가 제가 근데 말을 했었어요. 미디움 좀 클걸? 했는데 아니야
아니야 나 괜찮을 것 같아 이랬는데 가더니 나 미니 샀어 이러더라고요. 이 가방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짜잔! 캐주얼한 듯 시크한 듯한 이 굵은 스트랩입니다. 요거를 딱 걸어주면 느낌이 장난 없어요. 정말 신기한 게 올드셀린은 별 무늬가 없고 뭔가 별 특징이 없는 것 같은데도 저거 셀린이지 이렇게 각인이 되는 그런 게 또 매력인 것 같아요. 이렇게 툭 걸쳐 매면 진짜 출근할 때 이만한 효자템이 있을까 싶어요. 버킷백이라서 수납 걱정은 전혀 안 해도 되고요. 샴페인병도 들어갈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바로 다음으로는 짠! 벨트백이에요. 이 가방은 원래 좀 사이즈가 크게만 나오다가 작은 사이즈로 딱 나왔던 백인데요. 열어주면서 밀어 올려주면 되는 디자인이에요. 근데 이 백은 또 좋은 게 그냥 이렇게 닫아놔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점? 뭔가 열린 느낌 전혀 나지 않죠? 이 컬러가 그레이 컬러인데요. 저는 진짜 셀린에서 하나의 컬러만 고른다면 두 개의 컬러만 고른다면 그린과 그레이를 딱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진짜 이 그레이가 너무 고급지면서도 여기저기 잘 어울리고 진짜 칭찬을 하려면 1시간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1시간은 어렵겠네요. 아무튼 그 정도로 진짜 고급진 컬러예요. 이걸 들었을 때 왜 이렇게 안 어울리지?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이 두 친구들은 그래서 YB들 사이에서 아직 그 노장 투혼을 하고 있는 그런 아이템들이고요. 이번에 신상 컬러인 와인 컬러로도 나왔습니다. 지금부터는 뉴셀린 친구들을 만나볼 건데요. 또 이렇게 만나기 전에 이 에디 슬리먼이 어떤 디자이너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 가면 너무 재밌잖아요. 저만 재밌는 건 아니겠죠? 혹시 가방만 딱 보고 싶으신 분들은 살짝 스킵하셔도 되고요. 근데 스킵은 좀 그렇고 네. 라면 하나 끓여 드시고 그렇게나 길게. 자, 그럼 집중하시고. 사실 에디 슬리먼은 제가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던 디자이너예요. 전 디올 옴무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이기도 했고 전 생로랑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이기도 했던 경력이 화려한 그런 디자이너인데요. 에디 슬리먼이 영입됐을 때 셀린느가 어떤 상태였냐면요. 진짜 최고점을 찍었을 때였어요. PB파일로의 이 예쁜 가방, 옷, 신발, 액세서리 하며 여성들이 가장 입고 싶은 브랜드로 뽑히기도 했고 매출도 3배 이상 껑충 뛰었던 그런 시기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당시에 에디 슬리먼도 이 명성에 뒤지지 않았는데요. 칼 라거펠트가 이 에디 슬리먼의 스키니를 입기 위해 살을 뺄 정도로 그 정도로 입고 싶은 룩을 만들던 인정받는 디자이너였거든요. 그래서 최정점의 브랜드와 최정점의 디자이너의 만남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전 세계가 기대를 많이 했어요. 게다가 그때 알레산드로 미켈레가 구찌를 정말 성공적으로, 혁신적으로 이끌고 있었기 때문에 에디 슬리먼도 셀린느를 저렇게 만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다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첫 컬렉션을 딱 열었는데 이 셀린느의 간결한 미니멀리즘이 사라지고 뭔가 이 브랜드의 에디 슬리먼화가 되면서 좀 생로랑이 생각나기도 하고 뭔가 이런 뭐랄까 브랜드와 이 디자이너의 각자의 개성이 잘 섞이지 못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렸고 저도 그때는 사실 부부 쪽이었거든요. 약간 올드셀린이 좀 그립다. 올드셀린이 더 예쁜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리고 그 당시에 셀린느 쇼핑을 하러 가면 이렇게 뉴셀린 신상들이 쭉 있고 올드셀린이 저쪽 옆쪽에 있는데 사람들이 다 올드셀린 쪽에 많이 막 구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다 나와 같은 마음이구나. 막 이런 동질감을 느꼈던 그런 생각도 나고요. 근데 이제 1년, 2년 지나면서 에디 슬리먼의 매력을 담은 이 셀린도 뭔가 이렇게 예쁜 아이템들이 통통 이렇게 튀어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뉴셀린만의 매력이 또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열고 있지 않나. 그리고 혹시 이런 거 오래 보아야 예쁘다. 너도 그렇다. 맞아. 오래 보아야 예쁘다. 그래서 요즘은 또 이 뉴셀린이 굉장히 핫한 아이템들도 많고 사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에 신상도 이렇게 하나 구매를 했고요. 그러면 우리 신상부터 바로 언박싱을 해볼까요? 바로 열어볼게요. 이 박스 자체가 너무 예쁘지 않나요? 네. 뚜루루루뚜. 귀여워. 짜란! 완전 귀여운 파우치 WC예요. 사이즈 손바닥. 이 가방은 제가 WC를 워낙 좋아하잖아요. 근데 WC들은 항상 얇아서 화장품 넣을 때 되게 불편한 게 아쉬운 점이었거든요. 얘는 제가 옆면을 보고 믿고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 정도면 일단 팩트 들어갈 것 같고요. 립스틱도 들어갈 것 같고 핸드폰도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럼 다 들어가는 거네요? 옆면이 이렇게 열려요. 엄청 실용적이에요. 핸드폰, 팩트, 립스틱, 또 팩트 하나 더. 그리고 원 미네랄 파우더까지. 이거 아시죠, 여러분? 이 머리 떡지지 않게. 뭐를 아까 봤나? 까봤어요. 네. 쭉. 오, 대박. 아니, 이 손바닥만한 사이즈에 이게 다 들어갔어요. 지금까지 이런 WC는 없었다. 짠! 지금 좀 옷이랑 약간 톤온톤 느낌 아닌가요? 이렇게 가볍게 딱 메고 나가기 좋고, 얘는 딱 여기 골반 위치까지 와가지고 완전 귀엽고 앙증맞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조금 더 사이즈가 커진 짠! 트라이엄프 백입니다. 얘는 또 뉴 시그니처로서 진짜 다양한 컬러, 사이즈로 나오고 있는데요. 올드셀링과 가장 비슷한 디자인이 뭘까 하면 클래식 박스예요. 다만 이 로고 부분이 정말 포인트가 크기 때문에 이 가방에서 단연 가장 눈에 띄는 건 이 로고고요. 트라이엄프 로고인데 이게 이번에 새로 나온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1971년에 새로운 로고가 탄생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로고를 에디 슬리먼이 재해석해서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는 방식이 또 독특한데 이렇게 가운데 부분을 툭 눌러주면 이렇게 열립니다. 트라이엄프가 승리라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딱 열었을 때 위쪽만 보면 뭔가 이 왕관 느낌 이렇게 좀 왕관 같죠? 사실 트리오페 라인이라고도 하고 트라이엄프 라인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이 프랑스어 스펠링을 영어처럼 읽느냐 불어를 읽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는 때에 따라 트리오페라고도 하기도 하고 트라이엄프라고 하기도 하는데 네, 아무튼 바로 내부를 볼게요. 내부는 딱 깔끔한데 세 칸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가방에서 살짝 아쉬운 점은 이제 여기 열 때 가운데 부분을 눌러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살짝 이렇게 좁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손톱을 안 길러서 괜찮은데 손톱 조금이라도 긴 분들은 이거 열 때 굉장히 신경 쓰일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조심조심. 짠! 쉐입이 딱 깔끔한 직사각형 쉐입이라서 아주 깔끔하게 수납이 잘 됩니다. 다음은 이제 에디 슬리먼이 이 트라이엄프 로고를 캔버스의 로고 플레이로 활용한 디자인들을 보여드릴 건데요. 버킷백을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브라운 컬러의 스트랩이 쭉 들어가 있고요. 빈티지한 감성이 물씬 느껴지는 백인데요. 버킷백인데 조이개가 없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원하는 형태로 이렇게 묶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열고 그냥 자연스러운 쉐입으로 사용을 했었는데 뭐 크게 불편하거나 한 건 전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인기가 많아가지고 사이즈가 다양하게 나왔어요. 이렇게 세로가 얇은 약간 필통 케이스 형태로도 나왔고요. 그것도 제가 혹시 구매를 하게 되면 바로 가장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또 맸을 때 느낌이 아주 뭔가 러프한 듯 하면서 분위기 있는 코디로 완성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딱 출근을 하는 거죠. 아, 바쁘다 바빠 막 이렇게. 다음은 제가 또 이 뉴셀린에게 마음을 열게 해주는데 큰 역할을 했던 그 백을 가지고 왔습니다. 짜라란! 카바스 토트백입니다. 사이즈도 다양하고요. 저는 중간 사이즈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가방은 진짜 탄탄함의 그 끝입니다. 사실 기존에도 셀린에서 카바스 백이 계속 나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카바스 백은 제가 일단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짠! 요게 기존의 카바스 백이에요. 되게 가볍고 심플하고 좋은데 근데 좀 가죽이 쓰다 보면 이렇게 좀 무너진다는 그런 게 아쉬웠거든요. 근데 누가 이 아쉬운 점을 말해줬나 봐요. 엄청나게 튼튼하고 탄탄하게 나왔습니다. 들리시죠? 무너짐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게 큰 장점인 뉴셀린의 백이고요. 근데 또 좀 가볍고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올드셀린의 이 토트백을 더 좋아하실 것 같긴 해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같이 하울도 해보고 리뷰도 해보고 또 신과 구의 대결도 해보고 또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들도 같이 나눠봤는데요.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네, 여러분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고 다음 주에 우리 또 만나요.